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수도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질의응답 중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제안이 있다면은 제가 고민해 보겠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그 발언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부를 들고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면티도 하나. 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 찍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쉬고 계신 시민 여러분, 이준석 이렇게 인사드리러 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양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위선 방송에서 계속 쓰여질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제 사실 원래 무슨 발언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사실 성기와 젓가락 외에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수도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질의응답 중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제안이 있다면은 제가 고민해 보겠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그 발언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위 사례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신 건데 굳이 그 사례를 집어서 후보에게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준리 문제 같은 것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선거에서 이 아드님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고 지금 와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후보님, 예. 그 발언의 정확한 출처가 어딥니까? 그 발언의 정확한 출처는 해당 도박 사이트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과거 2021년에 이야기했던 그것의 캡처 사진입니다. 소위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셨다면 예 아니오로 답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더라도 답을 이끌어내셔서 저는 충분히 그럴 의도가 있었고 권영국 후보님께는 제가 몇 번의 그 답을 주고받으면서 질문했는데 권영국 후보님께서 답변을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저의 질문을 기억하신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은 권영국 후보이고요. 나중에 권영국 후보가 끝내 답을 거절하시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동의하시느냐 정도를 제가 시간이 몇 초 남아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2차 피해자는 결국 그 방송을 시청한 전 국민이라는 시선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가 궁금하고 또 하나 그 지금 진보당이 후보님을 윤리 위해 제소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가지고 계시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 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도박 사이트에서 발언을 원본 출처가 도박 사이트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발언이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2021년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문제가 된 아이디 중에 하나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언론 취재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 아이디와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디가 동일한 카카오톡 아이디로 쓰인 글이라는 보도까지 확인하고 저는 발언한 것입니다. 죄송한데 다른 분들도 예. 질문하시기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검증 안 했다고 하셨는데. 검증했는지를 확인하는 예.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통령 된다면 어떤 대통령 되겠어요? 뭐 단일화는 저희가 애초에 염두에 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젊은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정치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처럼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기성 정치인들과 아주 다른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추가 토론 제의하시는 역시 뭐 자신이 없는. 이재명 후보가 워낙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추가 토론을 한다면은 저에게 가장 불리한 지형에서도 예를 들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 답변은 없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김어준 씨 측에서 뭐 이재명 후보만 따로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같은데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보 좌파 진영의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동탄에서 하시는지 네. 일정이 있다면 취지도 좀 말씀드리고. 저는 뭐 동탄이 제 거주지이기 때문에 동탄에서 아마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 중으로 최종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집 가까운 데서 해야죠. 예. 김문수 후보가 오늘 사전투표에 부정한 거를 부정이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하면서 네. 적발되면 탄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정선거 담론을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특히 부정선거를 믿다가 계엄을 일으킨 그런 대통령을 내쫓아내고 치르는 선거에서 그런 사람이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부정선거 담론을 전파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TV 토론에서도 물었지만은 본인이 거짓말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적격자이고 김문수 후보는 만약에 그런 음모론을 다시 한번 키워보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부적격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 등 투개표 의혹을 가지고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투표용지에서 배제하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 더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그 발언으로 약간 그 확장성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당연히 확장성에 대한 저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검증의 기회를 회피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표현을 순화해가지고 특정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대한 양당의 기준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발언에는 보면은 우리가 확단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그리고 또 누구를 어떻게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도에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고 제가 기준을 물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저녁에도 단일화가 가능할 거라는 김재원 의원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은 사자가 부처를 못 소문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입에 제 거쳐 알고 있는 사람이 뭐 부지기수일 텐데 그걸 알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언론에 그냥 그런 기사가 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진정성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의 가능성은 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